아들 결혼식 날 여러분은 우셨나요? 기쁨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눈물 안에 아주 작은 예감이 하나 섞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 아이는 내 아들이면서 동시에 저 여자의 남편이 되는구나.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겁니다. 서서히 아주 조금씩 아들이 멀어지는 느낌. 처음엔 설마 했습니다. 신혼이니까 바쁘겠지. 자리 잡으면 자주 오겠지.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명절에 얼굴 한번 보면 다행인 사이가 됐습니다. 손주를 봐주겠다고 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반찬을 해가도 고맙다는 말이 점점 짧아집니다. 같이 밥 한번 먹으려 해도 바쁘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거울 앞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내가 뭐가 부족한 걸까? 아니면 나는 그냥 이제 필요 없어진 걸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의 쓸쓸함, 저는 압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 마음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그 막막함, 말했다가는 내가 더 작아지는 것 같아서 그냥 꾹 눌러두는 그 감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온 방식과 지금 며느리가 살아가는 방식 사이에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은 간극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 간극을 모른 채 사랑만 쏟아붓다 보니 정작 상대는 부담스러워진 것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것뿐입니다. 오늘 현자 철학당에서는 그 간극을 좁히는 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며느리가 스스로 전화를 먼저 걸고 싶어지게 만드는 작지만 위대한 관계의 기술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후반부에 갈수록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전에 사는 72살 강정순 씨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 이런 분이 한 명쯤 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강정순 씨는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3번 반찬통을 잔뜩 들고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손주도 봐줬습니다. 집 청소도 해줬습니다. 며느리가 퇴근하고 와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게끔 자신이 먼저 다 해두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해졌습니다. 며느리의 인사가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잘 마주치지 않게 됐습니다. 아들은 둘 사이에서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강정순 씨는 혼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 해주는데 왜 저 아이는 나를 불편해할까? 이 장면 낯설지 않으시죠?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기준점 편향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눈물나게 고마웠던 호의도 반복되면 뇌는 그것을 원래 그런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감동인 일이 2번, 3번이 되면 당연한 일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 한 번이라도 없어지면 감사는커녕 오히려 서운함이 먼저 생깁니다. 강정순 씨가 반찬을 못 가져간 어느 날 며느리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번 주는 안 오셨네요. 그 말이 참 오래 아팠다고 강정순 씨는 말합니다. 내 희생이 사랑으로 전해지지 않고 부담이 되는 순간 관계는 멀어집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까지 내어주면서 상대의 감사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혹시 감사 대신 돌아오는 무덤덤함에 상처받고 그 상처를 또 내색하지 못한 채 더 큰 호의로 덮으려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덕이란 과잉과 결핍 사이 그 균형 위에 서 있다고. 사랑도 다르지 않습니다.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고 너무 없어도 관계가 식습니다.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을 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의 기술입니다. 나를 지우고 모든 것을 맞춰주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선이 분명한 사람이 더 존중받습니다. 이것은 차갑게 구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를 오래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춰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는 방식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찾아가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이 부분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것이라 꼭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순천에 사는 68살 박봉남 씨는 아들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삽니다. 며느리가 직장을 다니며 애들을 키우는 모습이 늘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자주 들렀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가서 냉장고를 정리해주기도 하고 쌓인 빨래를 개어두기도 했습니다. 손주 간식도 챙겨갔습니다. 다 며느리 힘들까봐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오실 때 미리 연락 한번 주시면 안 될까요? 박봉남 씨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나? 도와주러 간 건데. 하지만 며느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은 사람에게 가장 사적인 공간입니다. 아무리 가족이어도 예고 없이 들어와 내 냉장고를 열고 내 물건을 손대는 것은 그 의도가 아무리 선하더라도 도움이 아닌 침범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정리한 방식대로 놓여있던 물건들이 바뀌어 있을 때 며느리의 마음속에는 감사보다 당혹감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그 당혹감이 반복되면 이 집이 내 집이 아닌 것 같다는 이질감이 생깁니다. 집에서 편히 쉬지 못하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반갑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율성 욕구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공간과 선택이 타인에 의해 통제된다고 느낄 때 본능적으로 그 관계에서 멀어지려 합니다. 며느리가 여러분을 피하는 것은 미워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싶어서입니다. 그 마음을 알아주는 시어머니, 그런 시어머니를 며느리는 피하지 않습니다. 방문 전 짧은 문자 한 통. 이번 주 토요일에 잠깐 들러도 될까? 이 한 문장이 며느리에게는 커다란 존중으로 다가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것이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를 더 짚어드려야겠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정말 무심코 하시는 말인데 며느리에게는 꽤 깊은 상처로 남는 표현입니다. 나는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한다. 이 말은 진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왜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할까요? 명절 전날 밤을 떠올려 보세요. 친딸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봅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전을 부칩니다. 시어머니는 친딸 옆에서 함께 웃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부엌을 들여다보며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며느리 고마워. 딸처럼 생각해. 그 말이 왜 칼처럼 꽂히는지 이제 보이시나요? 딸처럼 생각한다는 말이 진짜가 되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진짜 딸이라면 명절 부엌에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진짜 딸이라면 먼저 앉혀두고 쉬라고 합니다. 진짜 딸이라면 피곤한 기색을 먼저 알아봐 줍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비로소 며느리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며느리도 여러분을 친정 어머니처럼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진짜 딸처럼의 의미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그 말을 행하고 그 뒤에 말이 따라오게 하라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는 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서 온다는 뜻입니다.
딸처럼 생각한다는 말을 100번 하는 것보다 명절에 며느리를 한번 먼저 앉혀두는 행동이 훨씬 더 깊이 닿습니다. 자, 이제 가장 실천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읽고 계신 분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지금부터 나오는 3가지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2가지 함정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관계를 바꾸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머릿속으로는 알아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장 내일부터 쓸 수 있는 말과 행동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메뉴의 주인을 바꿔보세요. 외식 자리에서 아들에게 묻지 말고 며느리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오늘은 며느리가 먹고 싶은 거 먹자. 이 짧은 한마디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며느리는 결혼 후 줄곧 시댁 분위기에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어떤 음식이 먹고 싶냐고 물어봐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선택의 중심이 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 순간부터 시어머니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이구나. 그 인식 하나가 관계 전체를 바꿉니다. 2번째, 희생을 기록하지 마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라는 말은 아무리 사실이라 해도 관계를 서서히 죄어오는 밧줄이 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며느리가 느끼는 건 감사가 아닙니다. 미안함과 부담감이 먼저 옵니다. 그 감정이 쌓이면 전화기를 들기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심지어 전화가 왔을 때 번호를 보는 순간 마음이 먼저 조여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며느리가 전화를 잘 받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요즘 회사 일이 많다던데 힘들지 않니?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니? 내 고생을 내려놓고 상대의 하루를 먼저 들여다봐 주는 것, 이것이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3번째, 아들을 중간에 세우지 마세요. 며느리에게 전할 말이 있을 때 아들에게 전하지 말고 직접 연락하세요. 아들을 통하게 되면 며느리는 무의식 중에 메시지를 받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이순이구나. 전달받은 말과 직접 들은 말은 온도가 다릅니다. 아무리 똑같은 내용이어도 아들의 입을 통해 전해진 말은 며느리에게 간접적인 거리감으로 남습니다. 반면 직접 연락하면 다릅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직접 전화했다는 사실 자체가 며느리에게는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라는 감각이 됩니다. 며느리 생일날 아들 번호 대신 며느리 번호로 직접 전화해 보세요. 오늘 생일이지? 잘 지내고 있니? 짧아도 됩니다. 그 전화 한 통을 며느리는 오래 기억합니다. 이 3가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꾸준히 실천한 시어머니들에게서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냥 어머니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강정순 씨를 기억하시나요? 강정순 씨는 어느 날 조용히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면 줄수록 왜 더 멀어지는 걸까? 그러다 그냥 멈춰봤습니다. 방문 횟수를 줄였습니다. 먼저 문자를 보내고 괜찮을 때 들르겠다고 했습니다. 반찬을 해갈 때도 이번 주에 이거 만들었는데 좋으면 가져가고 아니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줄이는 것이 관계를 포기하는 것 같아서 혹시 며느리가 이걸 내가 포기한 신호로 받아들이면 어쩌나 걱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3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일요일에 저희 집에 오세요. 같이 밥 먹어요. 강정순 씨는
그 문자를 받고 한참 동안 혼자 울었다고 합니다. 내가 한 발 물러섰더니 며느리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요. 관계에는 숨 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서로 숨이 막힙니다. 한 걸음 물러서면 상대가 다가올 자리가 생깁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박봉남 씨도 달라졌습니다. 방문 전 반드시 연락하는 것을 자신만의 규칙으로 삼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내 아들 집인데 왜 허락을 받아야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을 넘어서고 나니 며느리가 오히려 먼저 날짜를 잡아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오실 수 있어요? 같이 밥 먹어요. 이 말 한마디가 박봉남 씨의 노년을 얼마나 환하게 해주었는지 모릅니다. 박봉남 씨는 말합니다. 내가 먼저 한 발 내려놓으니까 며느리가 다가와 주더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방을 위해 좋은 것을 바라고 그것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필요한 것도 그겁니다.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동이 바뀌어야 관계가 바뀝니다. 며느리는 여러분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아들을 빼앗아간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나이 들어가며 점점 더 필요하게 될 존재입니다. 아들이 곁에 있어도 며느리가 냉랭하면 명절이 어색하고 아플 때 곁에 누가 오겠습니까? 반대로 며느리가 마음을 열면 아들보다 더 세심하게 챙겨주는 것이 며느리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는 열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방문 전 문자 한 통. 그 작은 시작이 관계 전체를 바꾸는 첫 번째 씨앗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조금이라도 닿으셨나요?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떠오르는 며느리의 얼굴이 있다면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아들 안부를 묻는 전화 말고 며느리에게 직접 전화해서 요즘 어떠니? 힘들지는 않니? 라고 먼저 물어봐 주세요. 그 한마디가 며느리의 마음속에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관계는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먼저 달라지는 순간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달라지고 싶다는 마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고부 갈등이 아닌 서로 기대고 웃는 따뜻한 동행으로 가득하기를 현자철학당이 온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비슷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주변에 있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공유해 드리세요. 말로 위로하기 어려울 때 영상 하나가 마음을 대신 전해줄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함께 확인해 가면서 현자철학당이 계속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지혜롭고 따뜻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